자, 이제 우리 221페이지 토지와 관련된 정책합니다. 자, 예. 토지 정책도, 자, 다시 할게요. 민간 경제 토지 부동산을 맡기니까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하는 거예요. 참고로 그 문제에 대한 건 개념 알 필요 없습니다. 자, 굳이 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. 토지 문제 뭐가 있습니까? 땅이 부족하다, 땅값 올라간다, 투기 문제 발생한다, 토지가 잘못 이용된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그런 게 시험 나올 수는 없습니다. 다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토지 정책. 뭐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방법을 할 거예요. 자, 크게 세 개 있거든요. 첫 번째 직접 개입. 두 번째 이용 규제. 세 번째 간접 개입. 요거 세 개. 이건 주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중요합니다. 그 예만 하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런 겁니다. 현재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어떤 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 등이 딱 발생하더라.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수단 또는 방법이에요. 하는데 국가가 있지 직접 수요자, 공급자 당사자 입장에서 개입한다.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. 즉 무슨 말이냐? 현재 보니까 돈이 없는 분이 현재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국가에서 뭐합니까?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지.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지. 이 물건 만들어줬다. 이게 누구 입장입니까? 얘 입장이지. 현재 땅이 남아뒀는데 땅값 폭락하겠지. 그래서 국가에 땅을 갖다 뭐 있습니까? 매입한대. 땅값 안정되겠지. 매입한다. 이게 누구 입장이에요?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, 공급자,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직접이에요. 그래서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. 앞으로 나왔을 때 공공이란지 공영이란 말 나오죠.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? 매수 또는 수용. 둘 다 땅을 매입한다 이거죠. 차이점은 뭐야? 매수는 협의 매수, 수용은 강제 수용이죠. 그 차이 있을 뿐이 어쨌든 소유자 입장입니다. 그리고 이거 2배 보니까 뭐 있는 거면 토지 비축제도. 같은 말이 뭐냐? 원해. 또 한 야채 뭐 있는가 하면 보금자리 주택. 주택을 국가가 공급하거든요. 또 뭐 있는가 하면은 그거 이외에 뭐 도시개발 같은 거 있죠. 이런 건 전부 다 직접 개입을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용 규제는 뭐냐? 여기 있는 이한테 어떤 제한을 두는 거예요. 야, 이 땅 죽었으면 안 돼. 공장만 써.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. 3층 건물만 지어. 뭐 이런 거 있죠, 이제. 이런 게 일종의 규제 아닙니까? 그래서 어떤 제재 등을 하는 건데, 자,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. 어떤 걸 규제하더라.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.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? 뭐 계획한다. 또 인허가 같은 거 있죠? 이런 게 전부 다 이용규제 한 예를 보시면 돼요. 다음에 제가 설명했지만 뭐 이 PUD, 뭐 TDR 같은 거 있죠? TDR 이런 건 좀 규제입니다. 더 쉽게 말하면 하여간 영어 나오지 몽땅 다 규제입니다. 지금 이게 설명 안 할 거예요. 다음에 할 거니까. 요 간접 개입은 이겁니다. 얘 둘한테 직접 간섭 안 한다고. 옆에 어떤 조언을 주는 거예요. 야, 이 땅 사. 앞으로 개발될 거든. 돈 부족하지? 돈 내가 빌려줄게.
뭐 이런 등등 뭐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컨설팅 해주는 곳 이게 다른 말로 간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 정책, 부담금, 또한 야채 뭐인가 하면 저기 있는 금융 지원 같은 거 있죠. 지원 같은 거.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돈, 보조금 같은 거 있죠. 이건 몽땅 다 간접 개입 보시면 된다고. 이걸 보시면 돼.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만 대충 그 느낌을 갖고 움직이죠. 느낌 가지고. 거의 매년 시험 나와요. 한 개 집어넣어서. 근데 이게 정답은 꽤 많이 잡아한다면 사실은. 자, 일단 문제 가볼게요. 자, 45번. 45, 46, 47번 요거 세 개요. 45번 보금자리 주택 건설 또는 공급. 공급은 국가가 한 거지. 직접. 46번 비축 같은 토지 은행입니다. 은행 제도도 직접. 47번도 부담금, 보조금 등은 돈이니까 간접. 됐죠? 자, 책 가볼게요. 자, 221페이지 토지 정책에서 1번 토지 문제 그냥 통과해. 쭉쭉 그냥 넘어가서. 자, 224페이지도 그 큰 2번 정책에 대한 어휘가 있는데 지금 안 할 겁니다. 그냥 쭉 넘어가라고 아무 의미 없이. 자, 그 다음에 226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양갈로 3번 있지? 토지시장 개입 방법, 요건 정리하라고. 해서 갈로 1번, 2번, 3번이 있는데 주로 볼까 각각마다 뭐 있습니까? 갈로 1번 토지 이용 규제는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? 그런 예고. 그 다음 갈로 2번은 동그라미 2번이 있죠? 그 다음 갈로 3번은 간접 개입은 동그라미 2번. 2번의 첫째 줄 보니까 쭉 가서 조세. 쭉 가서 끝에 금융 지원. 두째 줄 보조금, 부담금 등은 전부 다 간접으로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27페이지부터 자, 쭉 넘어가세요. 그래서 230페이지까지는 이건 나중에 지금 한번 설명할 겁니다. 공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공법이 내용이니까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고. 자, 231페이지 있는 그 갈로 4번. 요것만 좀 정리하죠, 지금은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무슨 제도?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. 있는데 이런 건 굳이 공부할 때 자꾸 책에 있는 암기하면 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큰 틀, 흐름 자체를 먼저 보시라고. 자, 가볼게요.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은행이란 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? 응? 집에 놀고 있는 돈이 저축되면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그 돈을 빌려 가지. 같은 거예요. 여유가 있는 땅을 국가가 매입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빌려주는 게 곧 이게 토지은행이라고. 자, 다시 해볼게요. 이제 현재 이 지역이 부산인데 부산이 결국은 도시가 되어진 결과 인구가 점점 뭐합니까? 유입되면 땅값은 올라가면 요 외곽적 현재 외곽적 이용되지 않는 미개발된 토지가 있다. 가정해 볼게요. 미개발된 토지. 그러면 땅값이 너무나 비싼 결과 돈이 없는 분은 도심에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이런 적이 뭐 있습니까? 들어서 이제 땅값 살 거 아니에요. 개발하되 여기 계획되어진 개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더라 이겁니다.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? 여기에 다른 말로 도시 스프를 현상을 쓴다고. 가끔 이 도시 스프를에 대한 개념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 스프를 말 때부터 뭐냐?
이 숯불을 말 뜻이 원래 뭐요?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먹는 현상이에요. 벌레가 나뭇잎 깔아먹을 때 이렇게 양심적으로 깔아먹습니까? 그건 아니지. 이렇게 먹겠지. 이런 게 우리 뭐 있습니까? 무질서, 무계기 말 뜻이거든. 자, 번역해 볼게요, 이제. 도시가 무질서, 무계획적으로 다시 보세요. 요 깔가 먹는 게 점점 커집니까? 아니면 작아집니까? 커지겠지. 그래서 확산되는 현상. 이게 뭐라고? 그대로 자꾸 번역하시라고. 그래서 가끔 도시 숲으로는 뭐냐 가끔 시험 나와요. 나오는 경우는 단지 뭐냐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것.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난개발 있지. 그런 거 시키면서 이런 등등이 다 문제 발생하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국가가 미개발된 땅을 사전에 매입합니다. 사전에 매입한다 이게 다른 말로 선매 그지? 미리 매입은 됐으니까.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관리 또는 운영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? 요 개인 또는 국가한테 이 땅을 뭡니까? 처분하거나 임대해주는 제도가 뭐냐 이게? 예, 토지언행제도라고. 그래서 항상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토지언행이란 딱 개념이 나오지. 나오면 절대 개발 미개발 된 토지를 누가 관리? 국가입니까? 민간입니까? 국가지? 이런 걸 딱 번역하시라고. 그래서 요거 같은 거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자 가볼게. 이 개념이고 이걸 왜 할 것인가 목적. 자 목적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. 한국에서 목적이 딱 두 개야. 첫 번째 뭔가 하면 공공용지 확보요. 두 번째 수급 조절력. 즉 같은 말이 뭐냐? 토지 시장 안정화. 화를 위해서 한답니다. 이래 가시라고. 응? 원래 이거는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요. 주관은 국토부야. 그래서 하던 걸 이걸 이관시켰습니다. 그래서 실제 시행은 누가 한다 합니까? LH공사요.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는 뭐 있습니까? 여기 있는 국토부 하되 삽질은 얘가 한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. 그러면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. 장단점. 나중에 제가 있죠. 이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갖다 설명할 거예요. 하는데 지금하고 요거 하시면 될 거예요. 사실은. 자, 장점은 자, 이걸 자꾸 있죠. 암기하면 답이 없거든요. 우리 책도 이 암경대 같은 데 보니까 이해를 하시라고. 자, 가볼게 이제. 첫 번째. 이런 경우 있습니다. 요거부터 할게. 요거부터. 이 공공용지 확보형이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. 만약 창원시 외곽지역에 민가적 땅이 있는데 국가가 여기다 뭐 요 땅에 도로가 들어선다 딱 말하면 이 땅 주인은 국가한테 금방 이 땅 팔겠냐고. 여러분 같으면. 여기 자기 땅이면 금방 국가는 팔겠냐고. 안 팔 거 아니야. 최대한 버티지. 왜? 그죠? 그럼 국가는 뭐 있습니까? 더
많은 비용 들어가고 공사기간 길어지겠지. 근데 자 이렇게 한답니다. 앞으로 10년 후에 도로 설 계획이 들어서 있어. 10년 후에. 미리 국가는 알고 있다고. 그러면 아직은 발표 안 하는 거야. 10년 전에 미리 이 땅을 사는 거예요.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.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는 원칙은 공시지가야. 공시지가. 그럼 이때는 어떤 건 들었으나 말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싸게 그 땅을 거의 매입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도로 들었었는데 국가 말을 그냥 바로 넘겨준다고. 국가한테. 그러니까 산업단이 들었습니다 해서 전부 이렇게 한다고. 하면 훨씬 더 싸고 적게 공급할 수 있지.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 첫 번째가 아닙니까? 공공용지를 갖다가 아주 싸게 적게 공급할 수 있지. 그죠? 두 번째고 이건 이겁니다. 수급 조절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.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창원시의 땅값이 폭락돼 있어. 이만 땅이 남아도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국가 땅을 매입해 준다고. 그건 땅값 안정되겠지. 또 현 땅값이 폭등돼 있다고. 땅이 부족하지. 땅을 풀어준다고. 그래서 시장에 있는 집가를 안정화시킬 목적이야. 사실 국가에서는, 한국에서는 그런 목적이에요. 자, 두 번째 요거 이해되죠? 자, 두 번째 갑니다. 땅을 원래 매입할 때는 뭐로 매입한다고? 공시지가지. 팔 때는 뭐로 팔아? 개인은 팔 때 실거래 가격이야. 거기 있는 매매 차익이 있지. 이 차익은 누구한테 가지? 그지?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개발 이익을 갖다가 환수할 수 있다. 세 번째 또 보자고. 원래 미개발된 땅인데 이 땅 국가가 매입한 거 아니에요? 이 땅 누구 거라고? 국가 거면 개인이 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? 없지. 이거 방지할 수 있겠네? 그지? 도시 스프레 현상 방지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자, 단점은 이 땅 누가 매입하지? 국가지. 그래서 얘는 막대한 뭐 있습니까?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다. 매입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다시 국가가 요직을 토지 비출한 목적은요, 국가한테 또는 개인한테 팔 수 있지. 사실은 개인한테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. 이 말은 요 지역이 10년에 무조건 개발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. 막 여러분 같으면 요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국가가 토지은행을 한다면 요 땅을 빨리 팔아야 됩니까? 아니면 버텨야 됩니까? 나는 팔 거야. 빨리 팔고 있지. 요 지역 땅을 살 거야. 그지? 어차피 이건 수용되게 돼 있어 나중에. 그러면 조만간 요 지역은 앞으로 10년 무조건 공공개발 된다는 소리거든. 100%. 그 요 주변 지역 땅값은 어떻게 될까? 엄청 뛰겠지. 그지? 그래서 주변 지역에 뭐가 발생해? 투기가 발생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흐름을 기억하라고. 암기하지 말고. 우리 책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. 철저하게 기출문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때리는 것 같아. 기출문제만.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전공성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탁탁 해주면 좋다고. 그건 내가 응용을 할 수 있거든. 자꾸 책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자꾸 써놨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토지 매입 방법.
원칙은 협의 매수입니다.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라고, 원칙은. 이 말이에요. 요 땅주인이 협의 매수한테 안 팔려면 어떻게 돼? 이제 강제 수용하거든. 예배는 강제 수용이 이건 나중에 할게요.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보면 금방 이해될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있습니까? 그런데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. 요 땅이 현재 조만간 국가에 매입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뭐 요 땅에 하여튼 바치든 논이든 하여튼 뭔가 심겨지는 좋거든. 뭐 수익에 대한 대가 나오니까. 그러면 요 땅에 대해서 단실 내에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뭐 심어야 돼? 앞으로 1년 후에 이 지역에 보니까 보상된대. 그럼 뭐 심을 거예요? 벼 심을 거예요? 네? 나무는 최소한 열매 넣고 한 2, 3년 걸릴 거 아니야. 짧은 시간에 한 2년 이내. 꽃 같은 건 괜찮겠네. 근데 거기에 초기 비용 많이 들 텐데, 비닐하우스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응? 나 같으면 이거 심을 거야. 계란지 배추는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부추는 계속 나오는 거지. 그지? 거기든 수익을 그만 반영해 준다고. 응? 한 4년 뒤에, 5년 뒤에 보니까 이제 수익 들 것 같아. 뭐 심을 거 이제? 나무 더 가야 되지. 응? 근데 문제는 이거야. 내 농사꾼일 때하고 직장인 달라진다고. 직장인 같은 매일 거기 있는 과순 사과 같은 거 심어놓으면, 응? 사과나무? 그 매일 가서 이 과일 같은 거 내가 관리할 수 있어? 못 할 거 아니야.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때는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있지. 가끔가 되는 거. 뭐가 있어? 대추, 감나무 이런 거 아니야. 그건 내 손 안 대고 어쨌든 나올 거 아니야, 과일이. 근데 훨씬 더 좋은 게 감나물걸? 딱 한 번 수확하면 끝나잖아. 수확할 때. 그지? 근데 내가 농부라면 매일매일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지. 뭐 포도 같은 거, 사과 같은 거 심으면 되겠다죠? 그런 좀 생각해 보라고, 나중에. 그런 땅을 갖고 있을 때. 혹시 보상된다면. 달라져, 이거. 수익이. 1년 나는 수익에 대해서 보상해 주니까. 이게 뭐야? 이게 영어권이에요, 영어권.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? 재개발된 저기 대부분 가보니까 이런 치킨집 같은 거 있지. 그거 다 보상해 줘. 1년 매출을 가지고. 다 해준다고. 단, 몇 년 동안 했을 때 그 조건이 있다고. 그럼 아마 나중에 저기 공부 할걸? 안 하는 거? 하여간 그런 거 나중에 실무에서 다 하니까 그때 배우라고. 지금은 이론만 공부하시고. 자, 문제 풀어볼게요. 자, 문제 3페이지. 자, 48번 문제. 자, 거기 토지은행제도는 토지시장 안정 밑줄,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밑줄. 거기에 뭐 이게 목적. 이 목적.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. 49번 가보니까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죠. 50번 적절한 투기 대책 없으면 주변적인 뭐 있다고요? 집가가 많다고 올라갈 상승 유발을 할 수 있죠, 그죠? 곧 이게 투기 문제 발생하더라 그 말이 말듯이 되었죠? 자,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. 자, 책 가볼게 이제. 책에 231페이지 양갈로 4번 갑니다. 토지은행. 예, 첫째 줄 나와 있던 게 토지시장 안정
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밑줄. 이게 목적이 목적. 자, 넘어가서 뒷장 가볼게요. 자, 23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. 여기에 뭐냐? 동그라미 2번이 개념이에요. 개념 읽어볼게.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된 토지 밑줄을 갖다 대량을 매입한 후에 뒤에다 뭐 있습니까? 뒤에 정부가 비축하다. 정부 써놓고요.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. 보세요. 다시 보세요. 국가가 미개발된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정부가 이 관리하는 거예요. 민간이 아니라 비축하다가 뒤에 뭐 있습니까?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매각 또는 배역, 임대해주는 제도가 뭐냐고 이게 토지은행, 토지 비축이지.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이 꽤 많지만 그 동안 4번에 보니까 이런 목적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. 자, 밑에 보충학습 가볼게요. 보충학습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 있죠? 그죠? 그래서 기억번에 뭐 있습니까? 나바이 딱 두 개 아닙니까? 사업이 필요한 토지와 그 다음에 뭐요?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이지. 이런 두 개의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. 두 개. 기업과 니은 밑줄을 그어놓고요. 자, 그 다음 밑에 있는 갈로 2번, 다시 위에 갈로 2번 토지은행제도의 장단점이 있는데, 자, 일단 거기 딱 내용 보니까 동그라미 1번, 2번이 장점이고, 그 다음에 4번, 5번이 뭐 있습니까? 예, 단점.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 끝에 공공시설 용지의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.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? 무질서 무계획을 방지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나중 가서 자 여기 말이지. 네? 그다음에 나중에 요거 적어 놓으세요. 이 말 중요하거든.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. 그다음 동그라미 4번 갑니다. 4번에 뭐라 했습니까? 투기 방지 대책가 없으면 자, 이 말이면 주변 지역에 뭐 있습니까? 투기 발생한다고. 집가 상승 유발이라고. 동그라미 5번 토지 매입의 비용이 소요된다. 이 말은 막대한 매입비가 수용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런 뜻이거든. 그래서 이런 것만 딱 정해 놓으시라고. 자, 다른 건 뭐 보지 말고 토지 공개념 등도 지금 그냥 넘어갈 거요. 넘어가고 자, 235페이지 주택 관련된 정책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.